이 가운데서 오늘 반지역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는 가깝고 경기 침체는 멀다. 어떤 근거일까요? 네. 지난주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물가가 곧 잡힌다. 근데 뭐 곧이라고 해서 뭐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한두 달 정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거의 지난주 일주일 내내, 나스닥이라든지 S&P 또는 다우는, S&P 같은 경우는 뭐 8%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은 한 9% 정도 이렇게 일주일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는 조금 조정을 보여서 우리 시장도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금요일날 급등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잡혔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그런 지표가 여러 군데 사실 좀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그런 점보다는 경기 침체로 바로 악재를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큰 낙폭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은 보지 않고 계속 악재만 보게 되는 상황인데, 물론 그 이면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공매도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결국에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사상 최대의 어떤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반등하고, 어제도 사실 좀 반등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PCE, 그래서 개인 소비자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제 정점을 지나지 않았나 PC를 봤을 때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 달에, 그러니까 6월 CPI가 생각보다는 좀 높게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급반전되고, 결국에는 FOMC에서, 빅 스텝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급진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까지는 사실 CPI가, 그러니까 이제 5월 거죠. 5월 CPI가 싹 좋지 못했는데, 우리가 6월에는, 6월 거는 이제 사실 뭐 7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3일, 14일 날 발표되는데, 뭐 그때를 좀 주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의미한 그런 물가 상승의 이것이 이제 정점 찍었다라는 발표가 되면 증시에도 큰 호재가 될 텐데, 사실은 이미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PC, 이번 주에 있는 PC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있는 CPI 발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근거로 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뭐 말보다는 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표는 사실 그런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WTI는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가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모두 우리 공공생활에 필요한 것이 유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실물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뭐 지금 주유소 가봐도 유류세 내린다고 했는데도 바로 안 내리죠. 그건 이제 유통상의 문제인 거고, 근데 전체 이제 글로벌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WTI가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한때 이제 6월 8일이 122달러까지 정점을 찍고 마감 기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는 이제 100달러에서 110달러 내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뭐 투자하신 분들은 뭐 ETF 요거 인버스 이렇게 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22달러에서 정점 찍고서 그 다음에 지금은 100달러에서 110달러. 요거는 사실 요번에 PC에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다음 달 6월 CPI, 그러니까 7월에 발표되는 CPI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잡히면 아무래도 전체적 물가가 내려갈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주요 원자재죠. 원자재 사실 요즘 우리가 이제 좀 테마군에서 원자재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주석 같은 경우는 1년 전 대비해서 이때는 뭐 우크라이나 이전이죠. 훨씬 이전인데 이때보다도 가격이 더 내려갔어요. 현재 그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2차 전지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연이나 니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1년 전보다는 좀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벌려져서 한때 우려감 때문에 아주 폭등을 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는 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요번에 FOMC에서 빅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어떤 투기 수요가,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필요해서 하는 그 수요도 있지만, 투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해지를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투기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갈 거야. 이거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서 그런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내렸고,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석유값, 유류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밀가루라든지 식량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밀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근데 물론 1년 전보다는 비쌉니다. 1년 전보다는 비싸지만 지금 최근엔 좀 많이 하향 추세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뭐 밀이 굉장히 풍년이다, 러시아에서도 풍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유류세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유가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밀 가격도 하향 추세에 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요번에 PC 발표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만 다음 달 13일에 있는 그 CPI에서는 요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다. 그러니까 5월 그러니까 6월에 발표된 5월물에서는 반영이 많이 안 됐어요. 올라간 것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실 그때 CPI 쇼크가 왔죠. 그래서 갑자기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근데 요번에는 이제 거의 이제 요거 이제 원자재 가격 또는 이제 이런 가격이 많이 조금은 하향 추세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6월 그러니까 7월에 발표된 6월물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우리가 물가가 중요한 건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물가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고, 진짜 많이 실물적으로 많이 느끼실 텐데, 물가가 잡힌다. 물가가 잡히는, 지금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잡힌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7월 FOMC에서는 뭐 좀 더 진짜 확 누르기 위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이언트 빅 스텝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투기 수요는 일단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제 뭐 쉐브론이라든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쉐브론 주가도 보면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래도 현직 미국 대통령입니다.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투기 수요는 이제 많이 좀 진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더 누르기 위해서는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금리적인 측면에서 요번에 자이언트 스텝 만약 간다고 하면 다음에 8월은 좀 금리 인상을 쉬고요. 그 다음에 9월, 11월, 12월 딱 3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조금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증시는 당연히 호재겠죠. 그래서 이번에 PC 개인 소비자 지출, 아무튼 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소비를 조금 줄이는 좀 상황이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 그러니까 7월 발표된 6월 CPI에서는 이런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이런 사실 이제 증시에 보면 어떻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보도를 많이 안 해요. 주말에도 보면 굉장히 또 더 암울한 뉴스만 계속 내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월요일은 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좀 뉴스가 좀 편향된 듯한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러고 이제 만약에 CPI가 잡히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반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또 반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가가 잡히는 이제 신호가 보이면 이게 증시에는 호재가 될 것이고, 물론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외인들은 저 기다리고 있겠죠, 타이밍을.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개인들도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너무 지금 경기 침체된 우려,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뭐 1년 뒤를 보통 얘기합니다. 뭐 벌써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긴 한데, 보통 1년 뒤이기 때문에, 너무 1년 뒤, 물론 주식은 선반영이긴 하지만 너무 1년 뒤를 너무 예단해서,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가를 보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자신감 좀 가지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리고 이제 또 7월은 또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안 좋다 뭐 굉장히 우려감 굉장히 많았는데, 경기 원래 순환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뚜껑 열어보면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현재.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주식시장을 눌러왔던 그런 모든 논리가 너무 이제 좀 억지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실적 시즌도 대비를 해야 되고, 오늘도 뭐 사실 뭐 주가가 좀 오르니까 사실 우리가 좀 불안하죠. 지금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은 타이밍을 잡을 것이라고 보셨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인 기관은 어떤 포지션인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좀 올라갔던 거는 이제 외인들이 좀 들어갔거든요. 환율은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직도 조금 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PC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은 금요일 날 반영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눈치는 보고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배팅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좀 배팅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금융투자 위주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너무 공포에 너무 짓눌려 있어서 사실은 좀 두렵거든요, 사실은. 예, 너무 진짜 많이 진짜 두개 맞아가지고 겁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에서는, 이것이 진짜 뭐 발목이 될지, 그리고 무릎이 될지는 저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제 지금 이제 주가는 좀 오히려 이제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